자, 6월 평가 모의고사 언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 수능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언어 매체가 난이도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번 6월 평가원 언매보다 작년 수능이 특히 언어, 문법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이번보다. 매체는 뭐 어렵게 출제돼도 그렇게 어렵게 내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 쪽에서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하는데 문법에서 그 문법 자체가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다. 뭐 이번 시험은 쉽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언매 공부가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어 매체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 수능 시험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보는 시험인데 언어 매체, 특히 언어 문법은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문법은 뭐 의문론, 품사론, 문장론 해갖고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게 아직 공부가 다 안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매에서 특히 언어, 문법에서 좀 틀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출제 지문을 보면은 이제 출제 지문이라기보다 이제 개념이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야. 출제 개념. 알겠죠? 작년 수능에는 접사와 조사, 모음 조화 현상, 담화에서 한 문제, 서술어의 자릿수, 한글 맞춤법 이런 게 나왔어. 문법만 비교해 볼게. 이번 6평은 의문의 변동, 그 다음 높임법, 형태소 파악하기, 피동 이런 게 나왔습니다. 좀 다르죠, 출제된 개념들이. 웬만하면 똑같은 거 돌려서 출제 안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다음 매체 쪽은 TV 방송, 블로그, 스토리보드 이런 게 나왔어. 자, 이번에는 TV 방송 나왔고 뉴스로, 그 다음에 포스터가 나왔고 실시간 인방 이게 나왔죠. 무슨 아프리카 TV 같은 막 그런 게 나왔어요. 독특한. 자, 특이사항을 보면 작년 수능은 문법의 난이도가 좀 높았고 이번 6평은 매체 지문이 좀 다양해졌다라는 거. 그게 특징이었어요. 이번에 매체에서 틀린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한 문제라도 틀린 사람들은 아, 매체 쪽도 진짜 신경 써서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문법만 할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닫는 시험이 되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봅시다. 35, 36번부터 자, 독서형 문법 지문이네요. 35번 윗글을 통해 추론. 여기서 중요한 건 윗글을 통해 윗글의 내용만 제대로 독해를 하면 일치문제처럼 풀 수 있다.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위에 나오는 개념을 안다 모른다라기보다는 지문에 대한 독해예요. 알겠나요? 적용만 하면 됩니다. 자, 36번. 이게 이제 문법 문제인 거지. 진정한 문법 문제. 35번은 이거 그냥 비문학 일치 문제라고 봐야 돼. 36번이 이제 진정한 독해 문제. 문법 문제. 기억의 위치에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사례만 골라보시오. 그럼 기억의 위치가 뭔지를 봐야겠죠.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자. 의문이 뭔지가 나왔어.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의문이 뭔지 알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한의 단위. 의문이잖아. 언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의문으로서 시옷과 쌍시옷을 구분하죠. 다르잖아, 저건. 영어에서는 구분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 언어마다. 의문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루어야 합니다. 음은 하나하나를 발음하지 않죠. 시옷, 이, 니은 이렇게 안 해요. 신 이렇게 하지. 그렇죠?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달라요.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모음 앞이나 뒤에서 이가 모음이잖아. 앞에 시옷 하나 뒤에 니은 하나 이렇게 올 수가 있지만 영어는 spring 이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한 음절 내에서 자음 군 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거. 알겠나요? 선생님, 국어도 자음군이 있잖아요. 근데 발음할 때는 하나만 발음하잖아. 알겠나요? 이해됐어?
달그 이렇게 하냐? 아니야. 영어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국어는 그렇지가 않다. 발음할 때 그러는 거야. 알겠죠? 의문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어요. 의문이 하나 이상 모여서 뜻을 가지면 이제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땐 사례 중심으로 지문을 이해하되 내가 아는 개념이면 빠른 속도로 읽어가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이 얘기는 형태소와 형태소를 끊어봐라 이거지. 그 경계에서 의문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의문 규칙이 관여가 됩니다. 예컨대 예시 보고 이해해라. 국물 쪼개봐. 국이라는 형태소와 물이라는 형태소지. 이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기역과 미음이 만나면서 이게 비음화가 일어나지. 파열음 비음, 파열음 기역, 비음 미음. 순의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비음 이응으로. 알겠나요? 동일 조음 위치라는 건 기역과 이응은 조음 위치가 동일하죠. 자, 따라해봐. 이 모양 생각하며 그 따라해. 사람 없는 줄 알아 쟤네들이. 자, 따라해보세요. 이 모양 안 바뀌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화라고. 알겠나요? 그런데 이런 의문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닉네임, 이거 보이지? 닉네임이면은 닉네임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안 하고 닉네임, 이게 있단 말이에요. 파열음 K, 비음 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대로 닉네임 이게 아니라 닉네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나요? 자, 일단 한 문제 풀자.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의문규칙이 일어나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일단 어떻게? 형태소 단위로 잘라. 앞 1 자르고. 장미꽃, 장미꽃이겠냐? 장미꽃. 넣고. 걱정, 걱정이냐? 이게 하나지? 그럼 일단 D는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우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굿다 플러스 2라는 걸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굳이가 굿다에 2가 결합한 거죠. 굳이 이렇게 된 건데. 자, 일단 A는 둘 다 들어있으니까 무조건이네. 피읍과 이응의 이 경계에서 그냥 비음화. 물론 피읍이 대표음 비읍으로 바뀌고 미음으로 갔겠지. 이거 장미꽃, 장미꽃. 여기서 의문 변동은 여기서 일어나잖아. 이거와 이거의 경계에서 일어나지 않잖아. B는 안 된다고. 답은 2번. 됐죠? 디귿, 이응,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넣고 히읗과 기역 요 경계에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거지. 거센 소리 되기. 됐죠? 한 문제 풀었고 다시 지문으로. 그 다음 잘 봐. 이러한 의문, 음절, 의문규칙 이건 말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을 한대요.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하게 하는 재료, 구조, 방법인 거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답니다. 너무 말이 추상적이지? 괜찮아. 예시가 있거든. 그 예시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시 보고. 알겠지? 예컨대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 대기가 적용되어 국밥 이렇게 발음되지. 우리는 이것을 국밥, 밥이 아니라 밥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 이유는 국밥을 들을 때 된소리 대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된소리 대기 이전의 의문 배열인 국밥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복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된소리 대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게 인식의 틀로 작동을 했으니까 복원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독해를 잘했어야 된다. 더불어 외국어를 듣는 상황 생각해봐.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우리가 바꿔버립니다.
또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들으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의문으로 바꿔서 인식해요. 예시가 나오잖아. 영어 단어 버스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이음절로 바꾸고 이거를 그냥 비읍, 스, 법 이렇게 안 한다고. 버스 이렇게 하지. 알겠죠? 그 다음 비를 비읍 또는 쌍비읍으로 바꾸어 버스 또는 버스 이렇게 인식한다 이거. 됐나요? 그러면 35번 봐봐. 선택지 1번.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목세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받침에서 국어는 한 개만 발음할 수 있다라고 했지? 영어는 두 개도 되는데 이런 얘기죠. 2번. 국어 음은 리을은 그 자체는 뜻이 없죠. 갈 곳의 리을은 갈 곳 이렇게 되지. 어미라는 문법적 기능이 있지. 그러면 뜻을 가진 이것 쓴 애들이 있어. 그럼 뜻이 없는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확한 언매에서 얘기했죠. 형태소에서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실질적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형식적인 어떤 문법적인 기능. 여기서 뜻은 문법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번 쓴 애들이 많더라 이거지. 얘네들은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뜻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 기능까지 포함하는 거죠. 알겠나요? 2번 썼어? 죽여버릴 거야. 아니 3번에 잘못 봤어요. 3번. 국어에서 반만 있어야 반만을 듣고 반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작동을 했다면 복원을 해야 되니까 복원을 밤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먹는 밤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밥만으로 알아들었어야 인식의 틀이 작동을 한 거죠. 관련해서 지문의 이 부분이지. 된소리대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국밥으로 복원이 된다고. 인식의 틀로 작동을 하면 복원이 돼야 돼. 원래 단어인 밥만으로 알았어야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됐지? 이 정도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37번.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법. 엄청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아니던가 이거?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하시오.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어휘적 수단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고 주다, 들이다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지. 그 다음 문법적 수단으로 높일 수 있다. 전자, 어휘적 수단은 객체 높임의 동사, 쌉다, 아뢰다 이런 걸 쓰는 거고 후자는 문법적 수단. 객체 높임의 조사인 깨, 부사격 조사 깨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민 쌉짭짭 알지 이거? 이걸 쓰는 방법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뭐 이런 걸 다 썼으나 현대국어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민은 없어졌다. 현대국어의 높임법에서 선어말어민은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만 남아있죠. 기본이잖아 기본 이거는. 그죠? 좀 밑에 봐요. 이 말 다 쌉고 해석 보고 풀어야지. 부쩍게 하잡, 잡 여기 있잖아. 잡 요거. 그러면 선택지 1번 봐봐. 기억.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례구 밑에 이제 요게 나오는데 기억부터 대입해 볼게요.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잡 나왔잖아. 됐지? 선택지 1번. 기억.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했다. 눈깔 있나요? 이런 문제예요. 야, 잡은 여기 써있잖아. 잡 요거. 이거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음이야. 그럼 이건 후자에 해당하고 후자가 뭔데? 문법적 수단이에요. 어휘적 수단이 아니에요. 어휘적 수단은 전자. 문법적 수단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요 조사하고 선어말어미.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요즘에 문법은 이렇게 지문형으로 이렇게 준 다음에 독해력이나 또는 자료 해석 능력을 묻는다고 그랬잖아. 아, 이건 그냥 전자, 후자가 뭔지만 파악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답은 1번이에요, 그냥. 됐지? 그러면 니은은 꽤 조사니까 문법적 수단에 해당하고 이런 문제야 그냥. 나머지는 더 헷갈리는 것도 없어 이제. 알겠나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봐서 어휘적 수단, 문법적 수단. 문법적 수단에는 조사와 선어 말함이 두 가지가 있음. 이렇게 된 거잖아. 설마 틀리진 않았겠지? 설마 틀렸어? 집어던질 뻔했네. 얘들아, 이런 거 틀리면 시험장에서 채점하다가 아마 돌아버릴걸? 틀렸어? 맞았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선생님 오히려 이거는 독서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어. 전자, 후자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대상이 지칭하는 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걸 노리고 출제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 여기서 설명한 게 어휘적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 수단이 있어. 이 문법적 수단은 다시 두 가지. 객체 높임의 조사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 어마러미를 쓰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 분류만 돼 있으면 그냥 답이 1번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자,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형태소 분석.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확한 언매에서 윈터가 밥을 먹는다. 쪼개보자. 막 이러면서 한 거 기억나요? 똑같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나온 거지. 형태소 구별.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혼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 문법적 기능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용언의 어간이었지. 용언의 어간. 예를 들면 먹다. 형태소 몇 개야? 2개. 먹다지. 여기서 이 먹이 용언의 어간이잖아. 먹다는 혼자 쓸 수 있나요? 나 밥 먹. 이게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용언의 어간은 혼자 못 쓰니까 무슨 형태소겠어? 의존 형태소인데. 먹다의 실질적인 의미가 먹에 있어, 다에 있어? 먹다, 가다, 오다 뜻이 다 다르잖아. 전부 다 다가 붙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뜻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어간이 뜻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실질적 의미가 어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실질 형태소다. 이걸 노리고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다. 윈터가 밥을 먹는다. 선생님 강의 들었던 사람 찾아봐. 거기서 이거 별표 쳐놓고 이걸 설명한다고. 이게 나올 거라고. 좀 답이 딱 그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이건 디귿에 니은에 속한다? 얘네가 의존이냐? 기억이지 기억. 자립이고 실질 형태소잖아. 2번 비를 비 끊고 르이죠. 길을 길 끊고 르이지.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를하고 을은 조사니까 얘는 의존이자 형식 형태소니까 디귿에 속하는 애가 있죠. 알겠나요? 맞고의 맛과 맞서다의 맛은 모두 맞서다가의 맛은 모두 디귿에 속한다. 디귿이면 의존이고 형식인데 맞고의 맛 용언의 어간이잖아. 걔는 실질 형태소라고. 그러니까 의존이자 실질이니까 니은이라고 이미. 알겠나요? 4번 바람에는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야 바람
바람은 자리비자 실질이잖아. 기역에 속하는데 뭔 소리예요. 이렇게 쳐내면 되잖아. 다 해볼 필요 없이. 5번 찾아냈다에는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이 봐봐. 찾아냈다 쪼개봐. 찾다의 어간 찾. 어미 아. 냈다는 뭐야? 내었다. 그러면 내다의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건 생각을 해봐.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애들만 있다는 얘기는 자립과 실질은 없다는 얘기지. 찾 자립이냐? 내가 너를 안 되잖아. 깼어.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는 싹 다 혼자 쓸 수 없는 애니까 의존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찾 용언의 어간이니까 실질이죠. 실질. 의존인데 실질이지. 아는 그냥 연결 어미니까 의존이자 형식 디귿이죠. 내다의 넷은 내다는 이제 용언의 어간으로 보면은 이거 똑같이 니은이겠고. 그다음 선 어말어미는 역시 디귿이겠지. 의존이고 형식이지. 다도 이제 종결어미. 그러면 얘는 의존이고 형식이죠.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애만 있다. 답은 5번이죠. 알겠나요? 이런 문제다. 형태소 분석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39번 3점이네요. 함정이 있습니다. 살짝 a little bit 함정이 있어요.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피동에 대한 겁니다. 피동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죠. 기억, 동사 어근에 피동 접사, 이희, 리기 이걸 누가 몰라요. 접다, 접히다. 선택지 1번 보고 애들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꺼운 점퍼를 입혔다. 아 선생님 입다, 입히다. 오케이 콜 이러고 쓴 애가 있어. 왜 안 되게? 너 그러고 썼냐 설마? 함정에 쏙 출제연이 함정을 딱 파니까 막 걸어가다가 쑥 들어가. 내가 틀려줄게 이러면서. 피동에 대한 얘기야. 항상 선생님이 문법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래? 뭐에 대한 문제인가? 피동에 대한 얘기야.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입다에 희가 붙은 건 맞아.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니? 니네가 이래서 문법을 못하는구나. 사동, 피동 나한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피동이 뭔지 몰라? 알지. 당하는 거. 근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입게 했다. 이건 피동이 아니라 사동입니다. 이희리기 피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전미사. 동일한 형태의 이희리기가 들어가니까 그걸 노리고 만든 함정 선택지. 너도 일로 쏙 들어갔어? 이건 피동 자체가 아니야. 사동이야. 이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자,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거야. 사랑하다, 사랑받다. 그럼 니은 봐봐.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 받았다. 야, 그럼 거꾸로 해봐. 사랑받다가 사랑하다지. 그러면 건네 받았다는 건네하다겠네. 건네하다? 그런 말이 어딨어. 안 되지. 형에게 건네 받았다는 이건 사실 피동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받았다. 능동이라고 봐야겠지. 알겠죠? 자, 다음 디귿. 동사 어간에 아지, 어지를 붙이는 거. 3번 봐.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천천히 읽어봐. 밝히어지다가 붙었고 이건 피동이죠. 사건의 전모를 밝히다. 능동.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피동. 답은 3번. 이걸 틀려. 이건 출제연이 3점. 자, 3점. 먹어. 근데 얘가 됐어요. 안 먹을게요. 이렇게 된 거야. 자, 리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즉 능동문을 못 만든다. 이거 봐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이건 일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가 아닙니다.
왜 못 만들어 이걸 피동으로? 능동을 만들어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 되잖아. 오케이? 자, 그다음 미음. 아재 어제는 형용사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변화. 근데 이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데요. 피동문인데 이미 피동문인데 그럼 안 되잖아. 그리고 소원을 이루다. 능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다는 소원을 이루다니까 능동일 경우에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해. 그리고 이루다는 이룬다. 현재형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도 아니야. 동사야. 됐나요? 답은 3번이었다. 여기까지가 문법인데 인간적으로 이번 문법 선생님은 다 맞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맞았나요, 문법? 그렇지. 왠지 선생님 정확한 원매 들었었나? 그래. 솔직히 안 배운 거 나오디? 나왔어. 첫 문제. 첫 문제 35번. 나머지는 진짜 인간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이고 35번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다 얘기하진 않았어. 근데 이거는 이거 보고 풀면 되잖아. 독서 문제처럼. 물론 여기서 뭐 자음군 단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배웠지. 개념은 비음화 이런 거. 죽여버릴 거예요. 알겠나요? 좀 조심할 거. 문법에서 첫 번째 문제는 지문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형식이 오히려 비문학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깔끔하다라는 거지. 적용해서 풀겠다. 알겠나요? 자, 다음 매체 보겠습니다. 매체 40에서 43번. 매체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문학처럼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해야죠. 독서 영역은. 그러니까 비문학은 세부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매체는 세부 내용을 다 기억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뭐라고 그랬어? 매체의 특징을 잘 봐라. 매체의 특징. 알겠나요? 한번 보자. 40에서 43번. 가는 텔레비전 뉴스, TV 뉴스, 방송 매체.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 포스터에서 소리 나냐? 사람 지나가면 기다려! 나 좀 보고 가 이러냐? 이건 그냥 시각 매체. 이건 시청각 매체. 어떤 매체의 특징. 알겠죠? 그리고 문제 봐봐. 40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치 확인. 읽으면서 하나씩 적용해서 풀어야지 생각하면 되겠고. 41번. A에서 E. 위치 확인. 이게 선생님 선택 과목 전용 모의고사에서 맨날 봤던 사실상의 문법 문제. 문법과 관련된 매체 문제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5, 매체 6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5.5 플러스 5.5 11문제다라고 했던 거죠. 읽으면서 하나씩. 42번.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이다. 카톡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문 보고 풀어라가 아니라 이거 보고 풀어라. 이거 보고 풀어라. 그것도 하나 읽고 하나씩 선택지 대입하라고 5명 아니겠니? 이렇게 풀어라. 43번. 나 포스터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그 포스터 보면서 풀어라. 됐죠? 자, 빠른 속도로 볼게요. 진행자가 뉴스 진행자가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코. 김 기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묻는 형식으로. 좀 A. 41번 1번. 보조용언 있다를 사용해. 끊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맞아요. 화제가 되다니까 이게 본용언이고 이게 보조용언 맞습니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했다. 야, 이 문제도 함정이구나. 함정이 쏙 들어가기 딱 좋네. 봐봐.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랬지.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가 아니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뒤에가 틀렸네요. 제키. 이렇게 하나가 뒤에가 틀렸다는 걸 확인했으면 나머지도 뒷부분에서 틀릴 수 있어 라고 딱 경각심을 가져야지. 알겠죠? 기자가 한국땡땡공단에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심 화제 체크하고.
그리고 경어로 썼다라는 거 확인하고. 왜냐면 공식적인 방송이니까. 반말로 하면 되겠냐? 이거 알려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 뉴스에서. 일상 속의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B. 41번에 2번. 보조사 도를 사용해 끊어. 그렇지. 포인트 도. 맞죠?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자는. 뭐 단점 뭐 있냐 여기? 없잖아. 제끼고. 뒤쪽이 막 틀리는구나. 자, 다음 기억. 일상 속 친환경 활동으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챙기세요. 기억인데. 40번에 1번. 기억은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다르잖아. 끊어. 보도의 주요 제재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요거잖아. 이걸 부각했죠. 크게. 글씨도 굵게. 맞죠? 제도 실시 후 석 달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체적 수치 제시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C 41번에 3번 바로바로 봐야 돼. 이거 다 읽고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감탄사 자를 사용해 끊어. 맞잖아.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고 있다. 빨리 가입해. 이거냐? 뒤에가 틀렸네. 일단 이 포인트 받으려면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입자 10만 명 돌파. 나도 가입해볼까? 40번에 2번 니은은 기자의 발언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끊어봐. 앞에서 기자가 발화한 내용을 의문형으로 가입자 10만 명 돌파는 이거 요약한 게 맞는데 나도 가입해볼까? 이게 의문형이잖아. 이게 앞에 얘가 발화한 내용을 요약한 거니? 아니에요. 그지? 일단 틀렸고 시청자의 이해를 돋보자 한다. 시청자들이 등신인가? 그거 듣고 몰라서 이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지. 포인트가 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답은 2번이다. 이게 이해를 도와주는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뭐 그래프를 통해서 10만 명 돌파한 뭐 그런 걸 보여준다든가 이래야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전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누리집 주소를 줬어요. 40번에 3번 디귿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왜? 거기에는 어디에 이런 게 나와 있는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맞죠? 누리집 주소도 딱 보여주고. 자, 그 밑에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이거를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독서와 달라. 세부 정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형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100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선택하면 1,000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통 가져다 다시 채우면 2,000원. 무공해사 대여하면 5,000원. 이 독서행위 겸엔 이런 정보들 가지고 일치 문제도 낼 수 있고 하겠지만 매체 영역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알겠죠? 한국 땡땡 공당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자, 그러면 D 선어바람이 get을 사용해 끊어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여까지는 맞아.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했다. 야,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측하는 거야? 그냥 바로 나올 거라고. 알겠죠?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야, 이렇게 되면 아마 이랬겠네? 이래야 추측이지. 오케이? 관계자가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점점점. 여기 나왔어요. 인터뷰. 자, 리을 40번에 4번. 리을은 관계자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봐요. 나머지는. 자, 기자가 이럴지 주목됩니다. 진행자가 그렇군요.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40번 1번에 5번 의존 명사만큼을 사용해 끊어. 맞지? 선생님 조사 아닌가요? 죽여버릴 거야. 관용어 뒤에 만큼은 의존 명사죠. 맞고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인. 봐봐. 이어지는 내용.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 근거.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로 바꿔보면 알잖아. 맞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지? 자, 시청자 여러분, 땡큐. 잠시 후에 이런 거 한다. 뒤에 예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문제 41은 끝났으니까 42번이에요. 42번 봐봐. 자, 모든 과제방을 보면 오늘 과제로 경제 뉴스 콕을 보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해보자. 학생 1이 뭘 비판적으로 왔나 봐봐. 세제나 화장품의 용기를 다시 채워 쓴다고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겠어.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겠어. 42번에 1번.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하여 끊어. 맞지?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맞지? 실효성,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맞네요. 자, 그 다음 학생이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지. 다회용기 사용이나 전자노수증 받기 같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얘는 긍정적으로 봤네. 선택지 2번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하여 끊어. 맞지? 제도 실천의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맞죠? 알겠죠? 어떤 애들 이러더라. 선생님, 여기 이제 모듬장이 경제뉴스 콕 위에 거 보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판을 해야지 왜 얘는 좋은 얘기를 해요? 죽인다. 비판적 수용이라는 게 무조건 까란 얘기는 아니고 긍정적인 면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자, 학생 3. 과도한 탄소 배출 때문에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알려준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었어. 시의 적절한, 시기적절한, 시의성. 선택지 3번. 학생 3은 제도 시행이 현재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끊어. 맞지? 보도에 시의성,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맞네요. 이런 시점에 딱 좋았다. 학생 4.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가입해?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줘야지. 비판적으로 또 이제 지적을 했어. 4번.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 끊어. 맞지?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가입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포스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을 좀 볼게요. 포스터.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주체를 명시했고 글씨와 그림, 즉 글씨와 이미지를 통해서 내용을 구성했고 누리집 주소도 담았고 QR코드 딱 찍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고 땡땡고 친구들이라고 그 대상을 명시했어요.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이걸 어떻게 선택지로 구현하는지 보자.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끊어.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가에 제시된 실천 항목 중 뭐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가에 보면 돼. 아까 이게 나왔었거든. 가에서 실천 항목 중에 무공해차 대여. 고등학생이 무공해차를 대여해서 운전하면 될까? 그거 빠졌다는 얘기고. 2번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끊어. 맞죠?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됐고 3번 가에 제시된 제도에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 돈이 된다 이거지. 맞다. 제끼고. 환경보호 이런 건 이제 어떤 사회적 측면이겠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개인적 측면. 4번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끊어봐. 증가 원인이 뭐가 추가됐냐 여기에? 없잖아. 그리고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의식.
돼지 저금통이 환경의식인가? 아니다. 답은 4번이다. 됐죠? 자, 마지막 44, 45번 굉장히 독특한 지문이었는데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이 매체가 작년에 새로 생긴 영역이라는 거 알고 있지 여러분들.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매체 영역이 작년 수능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맨날 나오던 것만 나오는 막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매체가 얼마나 다양하냐. 인스타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유튜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실방 아니야 이거 지금. 유튜브 라이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변의 매체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다못해 인강도 나올 수 있어. 다음에 인터넷 강의 내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실시간 인터넷 방송. 아, 유튜브 라이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 봅시다. 44번.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일치 문제입니다. 45번. 보기 박스를 바탕으로 ABCD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 즉 그 라이브 방송을 보는 사람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뭐 다 읽으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44번은 그냥 일치 문제, 답은 1번이죠. 지문에 보면 접속자 이탈 막으려고 이거 나오지? C 아랫부분에. 여기서 이거 계속하면 지루하겠죠? 미리 준비한 거 꺼내면 짜잔 그래서 해놨지 이거 하나씩 도로 다시 보여주면 그 실방에서 나갈 거 아니야 애들이. 알겠죠?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니 끊어. 맞죠? 꽃잎을 미리 준비해서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했다. 맞죠? 오케이? 선택지 4번이 골 때려요.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매체이니 끊어. 맞지? 개인 라이브니까.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 이게 뭔데? 내가 맨날 하는 거예요. 균이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게 없잖아 지금.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쓴 애들이 있는데 없어 여기 지문에는. 알겠나요? 자, 다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보기 박스 내용. 이거 한번 읽어볼게.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또는 아프리카 TV. 난 아프리카 TV는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 라이브는 본 적이 있지. 그렇죠?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아프리카 유명한 그 BJ랑 선생님이 이투스 뭐 영상을 촬영한 적은 있다. 근데 내가 직접 아프리카 TV를 난 아이디도 없어요. 아프리카 TV 아이디 있니? 없어 너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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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한 절반 있나 보네. 쌍방향이라는 거지.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선생님 라이브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 예컨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 미치고 다음에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해주기도 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뭐 잘못된 발언이 있으면 선생님 그거 지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네? 내가 잘못 말했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선생님 라이브 할 때마다 맨날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있어요. 나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정서적인 유대. 이것만 읽어보면 돼. 답은 3번이죠. C. 꼼꼼이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끊어봐. 꼼꼼이 C. 방금 그거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방금 그거 다시 보여 주실 수 있는 이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거니? 이미 앞에서 제시한 거를 다시 해달라고 한 거죠.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답은 3번이에요. 자, 언매를 정리해 보면 문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매체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매체에서 한두 개를 틀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파트는 개념 빠삭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 매체 파트는 다양한 스타일의 지문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6월 평가원모의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평 해설 강의 또는
선생님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